안녕하세요. 친절한 콘텐츠입니다. 오늘은 IES 데이터 사용해서 조명 시뮬레이션을 할 때 유의해야 될 사항과 그리고 메쉬라이트에 대해서 조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천장을 굉장히 높게 만들어 놓은 내부 공간이 있고요. 그 내부 공간에 카메라 배치하고 여기 맥스 바운스 디퓨저 0으로 해서 빛이 다른 곳으로 튀지 않게끔 씬 세팅을 한 상태에서 렌더링을 돌려 놓은 거예요. 돌려놓았는데, 자, 여기 있는 라이트는 포인트 라이트에 이렇게 IES 데이터를 넣어 놓은 상태고요. 그리고 라이트의 사이즈는 지금 0으로 설정을 했기 때문에 배광이 굉장히 뚜렷하게 나타나는 상태죠. 자, 그런데 제가 지난번에 실내 투시도 뷰 작업할 때 평판 조명에 있는 라이트를 굉장히 이제 크게 잡았었어요. 사이즈를 굉장히 크게 설정을 하고 조명 위쪽으로 올려놨는데, 이유는 뭐냐면 그림자를 좀 더 부드럽게 만들게 하기 위해서였어요. 근데 그렇게 하시면 실질적으로 안 되세요. 왜 안 되는지 알려드릴게요. 일단 제가 레디어스 값을 좀 크게 설정을 해볼게요. 벽에 부딪히지 않을 정도로 크게 이렇게 설정을 했고요. 이렇게 하고 렌더링을 돌려보면은, 자, 이렇게 배광의 형태가 많이 흐려지게 돼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라이트는 커지게 되면 전체적으로 살짝 어두워지기는 해요. 500으로 해서 한번 돌려서 비교를 해볼게요. 네, 2번 슬롯 그냥 이거 덮어놓고요. 자, 렌더링이 다 나왔고, 렌더링 나온 이미지를 비교해 보면은 1번이 사이즈가 1000일 때, 2번이 사이즈가 500일 때요. 이렇게 약간의 강도 차이와 요 모양의 차이가 조금 있기는 해요. 자, 그런데 일단 오늘은 해야 되는 게 좀 크게 만들어서 겹쳐질 때 어떻게 나오는지를 봐야 되니까, 지금 벽에 붙는 부분만 볼 거예요. 벽에 붙는 부분만 볼 거라서, 자, 2번에다가 다시 한번 얘는 사이즈를 아까랑 동일하게 수정을 해 놨고요. 자, 이게 겹쳐지면 어떻게 되냐면은,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IES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자, 중심 기준으로 해서 80도까지만 배광의 파워를 가지고 있고 이후부터는 광도가 0이에요. 그런 상태인 조명이고, 이 상태 그대로 해서 일단 1번에다가 렌더링을 다시 돌릴게요. 지금 사이즈를 조금 더 키웠으니까요. 자, 일단 렌더링은 이렇게 나왔고요. 그 다음에, 자, 여기에 있는 카메라와 그 다음에 라이트를 위로 좀 올려서 렌더링을 돌려볼게요. 어디까지 올릴 거냐면 천장에 붙기 직전까지 이렇게 올려서 렌더링 한번 다시 또 돌려볼게요. 2번 슬롯에, 자, 이렇게 1번 슬롯, 2번 슬롯에다가 각각 렌더링 나온 이미지를 넣어놨는데, 지금 보면은 아래쪽 밝기가 살짝 다르기는 해요. 아래쪽에 뭐 큰 차이는 아니지만 아래쪽이랑 아래쪽과 그 다음에 외곽 쪽, 이쪽에 좀 차이가 지는데, 이유는 뭐냐면 지금 월드 설정을 제가 잘못해놔서 그래요. 월드 설정을 그냥 검은색으로 했었어야 되는데, 자, 그래서 월드를 검은색으로 다시 바꾸고 얘를 밑으로 좀 내려서 렌더링을 한번 다시 또 돌릴게요. 자, 지금 재질에 스페큘러가 들어가 있어서 해상 부분 반사랑 뭐 이런 부분들이 또 일어나서 좀 달라 보이는 부분들이 있어서, 지금 1번과 2번 지금 거의 완전히 동일하게 보인다고 봐도 무방하죠? 자, 지금 하나는, 자, 1번 슬롯은 여기 아래에 놓고 찍은 거고, 2번 슬롯은 위에 놓고 찍은 거예요. 자, 이렇게 동일하게 벽에 붙는 강도가 똑같이 나와야 되는데, IES 데이터가 만약에 크기 값이 겹쳐지게 이렇게 올라가게 돼버렸다 라고 하면은 벽에 붙는 강도가 약해져 버려요. 자, 왜 그러냐면은 IES 데이터 같은 경우는 각 방향으로 이렇게 쏘는 방향마다 광도 값이 정해져 있는데, 자, 여기서 볼게요. 빛이 나오는 방향이 여기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지나가면서 여기서 실질적으로 나오기 시작하는 것으로 판단을 하기 때문에, 지금 80도라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여기는 관계가 없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에서 먹혀 들어가는 부분이 생기면서 전체적인 밝기가 조금 약해져 버리는 현상이 생기더라고요. 네, 일단은 렌더링 돌려서 비교를 해보는 게 확실하니까 렌더링 돌려볼게요. 네, 보면 1번, 2번, 3번, 1번, 2번, 3번, 이렇게 일단 모양 자체도 약간 바뀌었죠. 모양이 바뀐 이유가, 일단 얘가 뚫고 올라갔기 때문에 모양도 바뀌었고요. 그리고 밝기도 살짝 어두워졌어요. 지금 여기서 마우스로 제가 우클릭을 해서 밝기를 찍어 볼게요. 찍어 보면은, 자, 여기 밝기, 어디쯤 볼까? 여기 정도, 여기 그대로 가만히 있을게요. 자, 여기 체크해 놓은, 자, 지금 저기 체크해 놓은 쪽 밝기를 한번 보시면은, 지금
H만 볼게요. 0.21이 나오죠. 0.214. 그리고 3번으로 가면은 0.1339. 이렇게. 확연히 줄어들죠. 자, 2번도 지금 보면은 살짝 내려가기는 했어요. 이 이유는 저도 모르겠네요. 똑같이 나와야 되는데. 이렇게 확연히 확 줄어들어요. 그리고, 자, 그리고 이 부분을 좀 더 명확하게 보기 위해서 IES 데이터를 위로 조금 더 올려서 한번 볼게요. 자, 이렇게 확연히 어두워지는 결과가 생깁니다. 지금 3번과 4번만 비교를 해봐도, 자, 위에 잘리는 거는 비슷한데, 지금 밝기 차이가 엄청나게 다르죠? 그래서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겹쳐지게끔 배치를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은 IES 데이터를 사용해서 라이팅을 할 때의 한계인데, IES 데이터를 평면형으로 해서 오브젝트에 바짝 붙여서 배치를 해야 되는 경우들이 있는데, 자, 이게 지금 그냥 일반 IES 데이터를 활용하게 되면은 이런 부분들이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가능하면 IES 데이터 같은 경우는 배경이 확실하게 보이거나 아니면 뭐 빔의 각도 이런 것들이 명확하게 정해져 있는 조명들, 그런 조명들은 대부분 면 조명들은 아니겠죠. 그런 조명들은 면 조명들은 아니고 대부분 이제 렌즈형, 램프형 조명들이기 때문에 그런 조명들에 조금 활용을 하셔야 되실 것 같으세요. 그래서 에어리어 라이트로 해가지고 IES 데이터가 들어가면 참 좋은데, 에어리어 라이트로 해서 IES 데이터를 넣게 되면은 잘못 나와요. 잘못 나오는 부분들이 있어서 총 광량은 맞춰주는데 배광의 모양과 이런 것들이 다 그냥 사라진다고 보셔야 되세요. 그래서 이것도 한번 렌더링을 돌려서 보여드릴게요. 자, 지금 렌더링 돌렸고요. 렌더링 돌린 이미지 보면은 이렇게 벽에 확 세게 부딪히죠. 아까 이렇게 나왔었는데. 그리고 빔의 각도도 지금 보면은 전혀 맞지가 않은 이런 상황이 되어 버립니다. 굉장히 아쉬운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 IES 데이터를 사용할 때 이 쉐입의 모양을 좀 결정할 수 있는 옵션이 있으면 좋은데 그런 것들이 없어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IES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제가 사용한 IES 데이터를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되어 있는 IES 데이터 파일이고요. 지금 여기 보시면은 맨 밑에 있는 110이 있죠. 이 110이 지금 사이즈에 대한 부분이에요. 자, 그래서 V-Ray IES 같은 경우에는 저 사이즈에 맞춰서 그림자가 변경이 되고 그리고 모양 자체도 저 사이즈에 맞춰서 나오게 되는데 얘는 안 되더라고요. 제가 이 테스트를 해봤는데 이 사이즈를 키워도 그림자가 흐려지거나 하지는 않기 때문에 사용하는데 약간의 불편함이 있습니다. 그림자가 흐려진다는 게 어떤 건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지금 여기 렌더링 나온 이미지 보면은 여기 밑에 떨어지는 그림자가 굉장히 부드럽게 나왔죠. 이렇게 부드럽게 나올 수 있는 이유는 광원이 크기 때문에 그래요. 광원이 크면 왜 그림자가 부드럽게 나오는가? 이 광원이 크죠? 그럼 얘가 여기를 쏠 때 이렇게 쏘겠죠? 그리고 이렇게도 쏘겠죠? 그리고 이렇게도 쏠 거고요. 여기에서도 이렇게도 쏠 거예요. 그러면은 이 부분은 완전히 그림자가 까맣게 나오는 부분이 되는 거고요. 여기 이렇게 점점 흐려지는 구간이 여기에서 여기까지 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광원이 커지게 되면은 당연히 이렇게 그림자가 부드러워져요. 만약에 광원이 작다, 요만하다 라고 보면은 자, 여기에서 이렇게 직선을 그어 봐야 그 부드러워지는 범위가 굉장히 작은 거죠. 그래서 좀 더 날카롭게 보인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세요. 요게 이제 에어리어 섀도우라고 하는 건데 이것도 테스트해서 보여드릴게요. 레디어스 값을 100 정도. 자, 이렇게 지금 렌더링이 나왔고요. 자, 그림자가 이쪽 뒤쪽 부분이랑 앞쪽 부분은 좀 더 부드럽죠. 머니까. 그리고 뒤쪽 부분은 가까우니까 좀 더 날카롭게 이렇게 나오고 이 배광 곡선의 이 모양도 좀 더 잘 보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IES 데이터 사용할 때 가장 크게 유의하셔야 될 사항은 물체와 겹쳐지게 배치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거고요. 이거는 뭐 IES 데이터뿐만이 아니고 모든 프로그램, 모든 3D 프로그램의 그냥 기본적인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자, 다음으로는 메쉬라이트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일단 블렌더에서는 우리가 이제 라이트 배치를 하는데 이렇게 이제 에어리어 라이트로 해서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이제 면 조명들을 이제 표현하는 게 좀 더 옳은 방법이라고 보이는 거고요.
자, 지금 오른쪽에는 자, 여기 에어리어 라이트라고 써놨죠? 에어리어 라이트로 배치를 한 거고, 왼쪽에는 그냥 평면 메쉬를 만들어 놓은 건데, 여기에 이제 이미션 노드로 조명을 준 거예요. 근데 여기에 있는 밝기와 여기에 있는 좌우의 밝기가 동일하게 나오게 세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자, 슬롯 1번에 일단 오른쪽에 있는 라이트 한번 볼게요. 오른쪽에 있는 라이트 보면은 지금 제가 기본적으로 루멘 값을 4500 이렇게, 여기 파워는 4500 곱하기 1.06 들어간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었고, 어 넘어갈게요. 뭐 자주 설명을 드려가지고 제가 만든 계산법이다 그냥. 그리고 렌더링을 한번 그냥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렌더링 돌렸고요. 지금 천장 너무 까맣게 나오는 거 신경 안 써도 돼요. 왜냐면 제가 렌더링 세팅해서 여기 디퓨즈 0으로 만들어 놨다고 말씀드렸죠. 빛이 전혀 안 가서 그런 거니까. 자, 이렇게 렌더링이 나왔고요. 자, 왼쪽 거 카메라 이거 제가 설명드렸죠. 이렇게 누르면은 바로 이동. 렌더링 사이즈는 제가 똑같이 맞춰야 되니까. 자, 왼쪽 거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그냥 메쉬 객체로 만들어 놓은 상태고요. 여기에서 제가 노드를 연결을 해놨는데, 자, 이렇게 노드를 연결해 놨는데 여기 지금 굉장히 많이 복잡하죠. 하나씩 다시 만들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일단은 매터리얼 아웃풋 요게 있는데, 여기에다가 얘를 그냥 끊어버리고 이렇게 가지고 와야겠네요. 자, 매터리얼 아웃풋에다가 원래 기본적으로 프린스플드 BSDF가 연결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이미션 쉐이더로 이렇게 연결을 하게 되면은 일단은 발광이 되게 돼요. 요거는 제가 말씀드렸었고요. 자, 이 상태에서 렌더링을 돌려야 되는데, 자, 그냥 렌더링 한번 돌려 볼게요. 자, 지금 렌더링 돌렸고요. 돌려서 나온 밝기를 보면은 굉장히 어둡게 나왔죠. 자, 그런데 메쉬 오브젝트의 이미션 노드로 조명을 활용할 경우에는 오브젝트의 사이즈가 밝기에 영향을 미쳐요. 그래서 블렌더 매뉴얼을 보시면은 이 영향 미치는 게 뭐 단위 면적 제곱미터당 와트라고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이 조금 안 맞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이렇게 조금 키워서 이렇게 렌더링 한번 다시 돌려볼게요. 자, 지금 여기 보면 스트렝스 값 전혀 건들지 않았고요. 그냥 단순히 라이트의 크기만 이렇게 키워놓은 상태인데, 2번, 3번 이렇게 비교해보면은 확연히 밝아지죠. 면적이 커지면은 같이 밝아져요. 그런데 얼만큼의 그런 밝기의 차이를 가지느냐라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얘네는 다시 스케일, 원상복구시키기 위해서는 자, 이렇게 다 선택을 한 상태에서 얘를 활성 오브젝트로 놓고 여기 얼라인 툴 쓰셔야 되세요. Y축, 올. 아, 자, 다시 원상복구를 시켜놨고 다시 쉐이더 노드 가지고 들어오면은, 자, 지금 일단은 밝기 값을 제가 레어리어 라이트일 때 4500이라는 값으로 넣었었죠. 그래서 그 값은 똑같이 제가 여기서 넣을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밸류 노드 하나 추가하고요. 그 다음에 매스 노드 추가해서 여기에다가 1.06이라는 수를 똑같이 곱할 수 있게끔 만들 거예요. 1.06. 그렇게 되면은 멀티플라이, 여기에서 나오는 수치가 에어리어 라이트, 아이고 IS 데이터가 왜 들어오냐. 자, 여기다가 하나를 쉐이더 에디터로 만들어 놓고 볼까요? 자, 이렇게 되면은 아까 여기 라이트, 에어리어 라이트에서 들어갔던 이 파워값 4770이라는 값이랑 그 다음에 여기 지금 만든 메쉬의 이 밸류 그리고 멀티플라이를 거쳐서 나온 값은 4770으로 동일하게 되죠. 4500 곱하기 1.06이 돼서 4770이 나와요. 근데 얘가 이렇게 스트렝스로 연결이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스트렝스로 그냥 연결이 되면 안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이 사이즈에 영향을 받는다.
자, 그럼 이 사이즈를 알아야죠. 지금 이 제가 만들어 놓은 사이즈는 제가 알고 있어요. 1.2m에 30cm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뭐 사이즈를 모르겠다. 그러시면은, 자, 애드온에 프린트 검색하시면은 메시 3D 프린트 툴박스라는 기본 블렌더가 가지고 있는 애드온이 있고, 요거 그냥 활성화 시켜주시면 여기 옆에 3D 프린트라는 항목이 나와요. 그래서 들어가서 오브젝트를 선택하고 여기에 있는 에어리어를 클릭하게 되면은 이렇게 면적이 나오게 돼요. 그런데 면적은 지금 밀리미터 단위죠. 지금 단위를 제가 밀리미터로 맞춰놨으니까. 그래서 359999니까 그냥 360000으로 보면 되겠죠. 그래서 360000 나누기 10000000 이렇게 해서 0.36제곱미터라는 값을 가지죠. 자, 그러면은 얘는 가지고 와서 0.36 이렇게 기입을 할 건데, 얘가 여기에 어떻게든 계산이 돼야 되겠죠. 자, 그래서 계산이 되는 거는 얘를 그냥 나눠주면 돼요. Shift D, 여기에서 디바이드 0.36으로 나눠주면 돼요. 왜 0.36을 나누느냐? 단위 면적 1m에 1m 기준으로 블렌더 매뉴얼을 기준으로 봤을 때, 자, 1m에 1m 기준으로 했을 때 내가 와트 값을 딱 넣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제가 만들어 놓은 거는 더 작죠? 그냥 반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와트 값을 동일하게 그냥 넣게 되면은 얘는 면적이 작기 때문에 더 약하게 나와요. 그래서 얘가 작아진 만큼 더 얘를 스트렝스 값을 더 높여줘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에서 디바이드로 해서 0.36을 나눠주게 되면은 면적이 작아진 만큼 다시 스트렝스 값으로 곱하기가 들어가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디바이드가 들어가고요. 자, 그리고 하나 더 들어가야 되는 게 있어요. 뭐냐면은 제가 지금 저는 요 카메라 익스포저 컨트롤러 요거 사용하고 있으니까 여기 있는 EV 값 그게 여기에 또 들어가 줘야죠. 그래서 아이코 EV 값이 지금 7이었고요. 자, 여기에서 4500 곱하기 1.06을 한 거를 렌더링 돌릴 때 제가 여기에서 나온 이 EV 값, 2의 EV 제곱 만큼 나눠줬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똑같이 구현하기 위해서 요 사이에 들어가고 얘는 제곱을 해야 되니까 얘를 또 복사를 해와서 점점 또 복잡해집니다. 파워 베이스 2의 7제곱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얘를 이렇게 나눠주고 나눠주면 된다. 자, 그런데 이렇게 그냥 돌리면은 밝기가 안 맞아요. 일단 보여드릴게요. 자, 요게 지금 그냥 돌렸던 거 에어리어 라이트 그리고 2번 슬롯에다가 렌더링 돌려볼게요. 자, 렌더링 나온 이미지 보면은 그냥 봐도 굉장히 밝죠. 이게 왜 이런지는 모르겠어요. 매뉴얼 상에서 맞다라고 하는 대로 따라갔는데 이렇게 되면 안 되고요. 자, 여기에서 하나가 더 들어가야 돼요. 뭐가 들어가느냐면은 넘어갈 때 디바이드를 한번 더 해야 돼요. 얼만큼? 4만큼. 이건 그냥 제가 찾은 값이라서 왜 그런지를 모르겠어요. 렌더링을 돌리면은 자, 1번, 2번 동일하죠. 렌더링 지금 나오고 있으니까 다 나오면 정확하게 비교해 드릴게요. 자, 1번, 2번, 1번, 2번 동일하게 나오죠. 지금 이 윗부분 때문에 약간 헷갈릴 수 있어서 이렇게 가리고 보여드리면은 1번, 2번 동일하게 나오고 있죠. 자, 그래서 이 메쉬 라이트를 이용해서 에어리어 라이트를 대체해서 쓸 수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는데 지금 보면 양면으로 나가기 때문에 어, 렌더링 돌릴 때 만약에 얘가 어디 있냐? 여기 있는 디퓨즈 값이 올라가게 되면은 더 밝아질 수밖에 없죠. 위로 올라간 것도 결국은 밑으로 밝기를 만들어내면서 내려오니까. 그러면은 뒤쪽으로 나가는 거는 조명 발산이 안 되게끔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서 믹스 노드를 여기에서 나온 거에서 이제 믹스 쉐이더를 활용을 해야 됩니다. 믹스 쉐이더를 사용을 하고요. 그리고 지오메트리에 백페이스 항목을 팩트에다가 연결을 해주세요. 자, 그래서 백페이스, 그러니까 뒷면.
뒷면은 다른 게 들어오고 앞면, 뒷면이 아닌 경우니까 앞면에는 얘가 들어오고요. 그럼 뒷면일 경우에는 뭐를 하느냐? 트랜스퍼런트, 그냥 투명하게 만들어 버리는 거죠. 얘네 두 개 또 바뀔 수도 있어요. 아, 또 바뀌어야 되네요. 항상 이런 식이야. 아이, 참. 뒷면일 때가 밑으로 가는 거네요. 자, 이렇게 하면 이제 위로 올라가는 조명은 아예 사라졌죠. 그래서 1번, 2번 완전히 동일하게 지금 렌더링 아직 나오고 있는 중이라서 노이즈가 껴서 그래요. 자, 1번, 2번 완전히 동일하게 이렇게 보일 수가 있다. 뭐 이런 데 보면 약간 뭐 차이가 지긴 하죠. 이런 거는 뭐 계산이 좀 다를 수는 있으니까. 자, 그런데 여기도 또 한계가 있어요. 제가 한계를 왜 자꾸 알려드리냐면은 좀 다 같이 연구를 해서 이 한계를 좀 극복을 하고자 자꾸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자, 블랙바디 연결해서 색온도 한번 줘볼게요. 한 4200K 정도. 자, 제가 지난번에 테스트할 때 이 색온도가 에어리어 라이트하고 그 다음에 이 메쉬 라이트가 좀 안 맞았었는데 오늘은 또 해보니까 잘 맞네요. 지난번에 뭘 잘못했었는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 메쉬 라이트의 경우에는 자, 여기 아까 만들어서 나온 여기 어디 갔니? 여기 이미션 노드의 컬러에 블랙바디를 연결해서 색온도를 맞출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에어리어 라이트와 자, 메쉬 라이트 활용해서 이런 식으로 되고요. 자, 그런데 지금 보면은 이게 좀 귀찮아요. 만약에 제가 쓰는 요 카메라 익스포저 컨트롤러 쓴다 그러면은 자, 지금 익스포저 컨트롤러 지금 자꾸 이게 뒤로 넘어가서 요 관계는 없어요. 기본 7로 무조건 돌아가서 자, 카메라 익스포저 컨트롤러 사용한다라고 하면은 여기에 있는 값이 변하면은 여기에서 아, 어디 갔니? 메쉬라이트. 이 메쉬라이트에 여기 있는 밸류 값을 계속 같이 바꿔줘야 되죠. 자, 그런데 지금 특정 카메라와 묶을 수 있는 방법이 있어서 그거 알려드릴게요. 카메라를 선택한 상태에서 자, 여기 있는 값에다가 우클릭해서 여기에 카피, 데이터 패스 요거를 하세요. 그리고 아까 만들었던 노드에서 이 밸류 값 얘에다가 우클릭해서 여기 밑에 있는 여기 애드 드라이버 요거를 하세요. 그러면 이렇게 드라이버가 생기고요. 자, 지금 보면 색깔이 바뀌었죠. 얘는 우클릭 다시 해서 에디트 드라이버 여기로 들어가요. 에잇 오픈 드라이버 에디터 해서 이렇게 열게요. 조금만 빠져나가도 그냥 바뀌어 버려 가지고 자, 그러면은 이렇게 뭔지 알 수 없는 뭔가가 열려요. 저도 다른 건 잘 모르겠고 요거만 딱 할 줄 알아요. 자, 오브젝트에 해당 카메라 설정하고요. 그리고 밑에 자, 여기에 있는 X값 있죠. X값 X를 클릭해서 자, 여기 위에 싱글 프로퍼티 클릭하시고요. 그 다음에 패스에다가 조금 전에 복사해온 거 그대로 컨트롤 V 엔터 이렇게 하면 돼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여기 값에 지금 VAR 플러스 7이 되어 있죠. 근데 얘가 지금 VAR이에요. 여기에서 나온 값, 이 밸류 값. 요게 지금 VAR 값인데 밸류 값인데 더하기 7을 하면 안 되죠. 지금 더하기 7을 하면은 여기 나온 값이 7에다가 7을 더해서 14가 나오죠. 여기는 카메라의 EV 값을 제가 5를 하면은 5 더하기 7에서 얘는 12가 돼요. 이렇게. 그래서 더하기 7은 빼야 된다. 이렇게 하면은 두 개를 맞춰서 돌릴 수가 있는데 이렇게 되면은 이제 이 라이트는 이 카메라에만 묶여서 올라가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 라이트를 옆에 있는 곳 여기에 있는 카메라에다 놓는다 그러면은 얘에 따라서 바뀌지는 않기 때문에 그때는 여기 있는 카메라를 다시 선택을 해줘야 돼요. 얘를 특정 활성 카메라로 잡는 게 있으면 좋은데 없나 보네요. 뭐 있을 수도 있는데 제가 뭐 모르는 걸 수도 있고요. 다시 잘못 찍었네요. 이 카메라를 잡아야 되니까 그래서 지금 이렇게 잡힌 상태에서 그냥 렌더링 돌려보면은 카메라의 EV 값이 7이었으니까 아까 7로 렌더링 돌린 결과물이 요거였고 2번에다가 1번에다가 다시 3번에다가 EV 값을 6으로 바꿔서 렌더링을 돌리게 되면은 얘가 자동으로 이렇게 밝게 나오죠. 3번, 4번.
2번, 3번. 2번, 3번. 자, 4번에는 다시 컬러에서 렌더링을 돌리게 되면은 더 어둡게 나오겠죠? 2번, 3번, 4번. 이렇게 연동을 시킬 수가 있다. 그래서 제가 요거 설명드리는 거는 꼭 굳이 이 상황이 아니고 뭐 제가 내가 재질을 적용을 하는데 뭔가에 묶어가지고 재질 적용을 하고 싶다 하면은 그렇게 쓸 수 있다고 그냥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실전 테스트 해야 되니까 여기 이제 기존에 만들어 놓던 파일로 한번 다시 돌아왔고요. 자, 여기에서 지금 월드는 빼놓은 상태예요. 월드는 왜 빼놨냐면은 여기에서 밖에서 들어오는 조명이 너무 강하니까 내부 밝기가 제대로 보이지가 않아서 일단 빼놓은 상태고요. 자, 이렇게 되면은 일단 여기 있는 라이트는 다 제외가 되겠죠. 왜냐면은 매치라이트로 다 대체를 할 거예요, 그냥. 그래서 지우고, 이거 그냥 컬러도 그냥 흰색이었어요. 뭐 색온도도 전혀 입혀져 있지 않은 상태였고요. 자, 아까 만들었던 파일. 여기에서, 여기에는 노드를 복사해서 갈 수 있으면 참 좋은데, 이게 안 가더라고요. 컨트롤 C. 자, 여기에 있는 쉐이더 에디터로 돌아와서, 지금 들어갈 거는 슬롯 2번이 아니고 1번이니까 컨트롤 V 하면 이렇게 안 들어와져요. 그래서 집어 넣을 때 어떻게 넣어야 되냐면은 다른 파일에 있는 이 노드를 가지고 오고 싶다. 그러면 이거 아마 SS로도 등록되는 걸로 아는데 안 해봐서 모르겠네 또. 나중에 해보고 또 영상 올려 놓을게요. 되면 이 오브젝트 자체를 복사를 해서 그 다음에 오브젝트 자체를 여기다 일단 붙여놓고요. 어디 갔냐? 카메라가 같이 와버렸네요. 자, 이렇게. 자, 여기에는 객체를 선택한 상태에서 쉐이더 에디터 들어가면은 얘가 나오죠. 여기에서 컨트롤 C를 하고 같은 파일 내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컨트롤 C 하고 얘 다시 선택하고 슬롯 1번에 컨트롤 V 이렇게 가지고 들어오면 됩니다. 네, 얘가 없어지고 여기는 얘가 연결이 되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하나 설정해야 되는 거는 자, 그리고 여기에 있는 IS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렇게 포개지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죠. 얘네도 이렇게 안 포개지게끔. 자, 지금 보면은 얘는 사이즈가 0이에요. 0이면은 여기 지금 겉에 있는 거는 그냥 보여주기 위한 거기 때문에 이렇게 겹쳐져도 돼요. 이렇게 겹쳐져도 돼요. 더 확대하면 벗어나져요. 그래서 얘는 한 30 정도는 그냥 볼까요? 25 겹쳐지지 않게끔 놔주고요. 그리고 여기 있는 요거 두 개는 방 안에다가 지금 놨던 건데 요거를 얘네로 대체를 할게요. 자, 이렇게 배치를 해놨고요. 그러면 지금 자, 원래 들어가 있던 안에 있던 이 평판 조명에 대한 라이트는 다 메쉬 라이트로 대체가 된 상태고요. 자, 렌더링을 돌려볼게요.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또 조심해야죠. 뭘 하나를 하더라도 그냥 넘어가면 안 돼요. 지금 제가 렌더링을 돌리다가 지금 그만뒀는데 지금 여기에 있는 라이트 하나 찍어서 다시 쉐이더 에디터 이렇게 가서 보면은 자, 기존에 제가 이 라이트를 카메라에서 안 보이게 이렇게 엮어 놨었는데 그 부분을 안 없앴어요. 그래서 이걸 없애야 되는데 자, 여기에 있는 등기구 그리고 여기 있는 요 등기구 얘네한테는 적용이 되면 안 되겠죠. 얘네는 기존 게 들어갔어야 되는데 지금 대체를 시켜버렸어요. 아이 참 어디다가 아까 뭘 어떻게 잘못 연결했는지 기억이 안 나네요. 어찌됐든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 거고요. 자, 여기 있는 얘네는 제가 수정하고 다시 올게요. 다운라이트. 요거 메터리얼 수정 다시 했고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렌더링을 돌려보면은 자, 이렇게. 아까도 직접 조명으로 역할을 했어요. 보이지가 않아서 그랬었지. 직접 조명으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아이고 이거 엎어버려갖고 비교를 못 해드리네. 이쪽 부분이 거의 아까랑 비슷한 밝기라고 보이죠? 비슷한 밝기로 이렇게 밝혀지죠. 근데 이 메쉬 라이트를 활용을 할 때 노이즈가 많이 낀다고는 해요. 노이즈도 많이 생기고 뭐 이러저런 뭐 문제점이 있다고는 하는데 일단은 뭐 제가 볼 때는 조금 편하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좀 응용해서 그때그때 좀 사용하셔도 되실 것 같으세요. 이런 뭐 면조면 같은 경우에는 그냥 데이터 파일로 저장을 해놓고 그다음부터는 라이팅 배치를 따로 안 해도 되니까 굉장히 유용할 수도 있겠죠. 자, 그리고 지금 여기 노이즈 껴 있는 것 같은 거는 컴포지팅이 들어가서 제가 노이즈를 일부러 없애서 그런 거예요. 이 블렌더에서 제가 아쉬워하는 부분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큰 부분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이 IES 데이터의 이 쉐입을 조정하지 못한다는 게 상당히 큰 단점이고, 쉐입을 조정하지 못하면은 원래 가지고 있는 모양을 가지고 들어와 줘야 되는데, 원래 가지고 있는 모양이 아닌 그냥 단순히 포인트 라이트의 레디어스 값을 기준으로 해서 들어오게 되니까, 부드러운 그림자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레디어스 값을 키우게 되면 그림자는 부드러워지지만 오브젝트와 조명 객체 간의 거리가 너무 많이 떨어져서 오히려 이제 객체에서 조명이 나오는 느낌이 좀 약해질 수 있는 그런 단점을 좀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이 부분들 뭐 나중에 해결될 수도 있는 부분이고 하니까, 그리고 뭐 해결해서 쓰실 수 있는 분도 있으실 거예요. 그런 분들 있으면은 그런 방법들에 대한 링크가 있으면은 저도 좀 배워야 되니까 댓글로 남겨주시면은 저도 한번 찾아가서 추가적으로 좀 공부를 해서 더 좋은 방법들이 생기면은 그런 부분들도 또 영상으로 만들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영상은 이렇게 해서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